아유, 오늘 환경에 가서 방송을 하다가 화딱지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것도 이거 복상 안 됐나? 왜 이래? 어, 방송 적용인데 왜 안 되지? 음, 제가 잘한다는 것도 있다마는 이거 안 되나? 이 접속이 안 되나? 원래 이게 왜 이래? 이게 안 되는 건가? 이게 맞죠? 아, 이거구나. 이거다, 이거. 아, 요거. 제가 링크를 잘못 시켜드렸네. 입장을 하신다 생각을 하고 잠깐만 또 오늘도 기다렸다가 근데 생각보다 바이오주가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래도 제가 원래 3월달 중순까지 장을 좀 안 좋게 보던 사람인데 사실 지난해 2018년도 10월달 같은 장만 없으면 먹거리는 엄청 있습니다. 예, 먹거리 엄청 있고 사실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개인들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섹터가 개인 아이다 하더라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섹터가 사실은 IT하고 바이오예요. 네, 크게 먹을 수 있는 섹터가 수익률이 뭐 한 두 자릿수 이상 훨씬 먹을 수 있는 섹터가 IT랑 바이오죠. 뭐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뭐 내수주나 이런 애들은 크게 먹긴 좀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뭐 제가 신세계나 이런 거 좋아해도 뭐 아니면은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뭐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거를 크게 먹으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을 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IT와 바이오예요. 뭐 그 중간에 이제 테마들이 붙죠.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도 있고 수소차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뭐 경협도 있었고 경협도 있었는데 크게 먹을 수 있는 건 사실은 IT와 바이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근데 IT는 이제 1월 달에 벌써 해먹었어요. 그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주식이 45일 이상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1개월 반, 예, 보름 정도. 그러고 나면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급등주는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0%가 빠지면 급등주 기준으로 급등주를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45일죠. 예. 단기적으로 한 50에서 100% 오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올라도 기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나에 따라서 이게 급등주냐 아니냐를 판단하죠. 그래서 급등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보통 이제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가 고점인지는 지나고 나서 알아요.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가 하락을 하면 이건 이제 끝났다 보는 겁니다. 비중 축소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의 수소차가 이제 이쪽 섹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경협주들도 뭐 지금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졌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비중 축소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그 다음에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급등주의 표현을 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걸 말하는데 한 45일 정도 기간에 뭐 한 50%에서 100% 오른 거 그게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뭐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가 하락하면 이제 비중 축소 들어갑니다. 비중 축소, 즉 비중 축소란 말과 전략 매도는 다른 말이에요. 그죠? 줄여 나간다는 소리예요. 물량을 조금씩. 예, 줄여 나가는 그걸 비중 축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 의견을 낼 때 매수 있고 매도 있죠. 간단하게 보면. 근데 이걸 조금 이제 매수 매도는 어떤 전략이냐면 그냥 지금 사고 지금 파는 겁니다. 이 가격이 한번. 그 사실 한번 원샷 원킬이에요. 원샷 원킬이 매수 매도라는 전략입니다. 대웅제약 18만 5,500원에 사고 또 오르면 팔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보면 비중 확대, 비중 축소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급등주, 우리가 보통 급등주 한 45일 정도의 기간에 주가가 한 이 정도 오르면 50에서 100% 오르면 급등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하면 이는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올랐다. 급등주가 아니다. 뭐 사실 한 이 정도 상승률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 미만의 상승률이 되겠죠. 항상 상승폭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 10%가 빠진다. 그러면 비중을 또 줄여 나가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풍국주정 같은 경우가 28,000원대에서 지금 대략 한 8,000원이 빠졌죠. 그죠? 사설 비중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대략 78,000원에서 10%가 빠졌죠. 뭐예요? 비중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난티 더 계산할 필요가 없죠. 네, 뭐 이거 잡아도 28,900원에서 버럭 20% 빠졌죠. 당연히 비중 축소죠.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은 에서닉 봤는데 손실이 사실 손절매가 주식의 시작입니다. 예, 주식은 손절매가 주식의 시작이에요. 항상 느끼실 거예요. 주식이 없으면, 특히나 물린 주식이 없으면 잘 보입니다. 되게 유연해요. 물린 주식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고, 그죠? 항상 현금을 갖고 있고, 항상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 잘 될 때는 풀베팅 해요. 근데 자꾸 잘 안 되고 할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줄 거 아니에요. 이거 조정만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 종목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건 주식이 아니야. 예. 한 10개 중에 내가 10종목 해가지고 한 3개에서 4개는 손절한다 생각해야 돼. 손실. 그리고 한 뭐 3개에서 한 4개 정도는 거의 이제 뭐 손실폭 정도 까이 하는 정도라 생각해야 돼요. 주식을 할 때. 그리고 한 2-3개가 내 잔고를 키우는 겁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주식의 섭리예요. 한 번에 10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1년이 100개가 될 수도 마찬가지고 10개도 마찬가지인데 쭉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내가 10개 종목을 하게 되면 3-4개 정도는 손절을 당하는구나. 손절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3-4개 정도는 요거 손절한 거 어느 정도 까이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건 뭐? 이거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이 2개, 3개 가지고. 이게 확률인데 그래가지고 연 몇 프로를 올리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 얼마나, 왜냐면 제가 잘한 거 있잖아. 유방의 도화 엔지니어링 있죠. 조금 늦게 보신 분도 있는데 한 4% 이내에 잘랐는데 그냥 마음이 편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되게 흥분되면서 왔어요. 왜? 분명히 금요일날 그냥 빠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보면 바이로메드 같은 거 못 주워 담은 걸 억울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그 마크로젠을 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침에 오늘 그냥 쉽게 제법 많은 수익을 좀 냈긴 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거든요. 손절을 잘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손절을 잘하면 언제든지는 기회가 나옵니다. 잘 보여요. 그거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제가 아까 월요일에는 사실 오후에 한 3시 정도에 한국경제TV를 갔다 옵니다. 네, 갔다 오는데 저는 그냥 오늘 뭐 제약주, 그냥 특징주 3개를 골라라고 해서 제약주, 화장품주, 뭐 음식료 업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장이 나쁜 게 아니다. 지수는 나쁘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는 고점 찍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장의 전체적인 개인 투자가들이, 특히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몰빵 매매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이 괜찮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주구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가 심심했는지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경협주를 봅니다. 경협주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엉뚱 소리 안 했어요. 뭐 결렬됐는데 뭐 그래도 좀 뭐 이게 노딜이지 배드 딜은 아니다. 어느 정도 새로운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난 목요일 오후 3시 30분 그리고 오늘 5시간 네? 충분히 팔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다.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만약에 경협주를 손절하지 않고 들고 있다면 제가 솔직히 방송에서 그랬어요. 주식 다시 생각하시라고. 금요일날 좀 늦게 봤어요. 목요일날. 그 사람도 주말에는 다 봤어요. 나가리 됐구나. 특별히 뭐 멀리 오지로 뭐 정글 탐험 가지 않은 이상 다 봤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바빴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를 못 봤다는 것은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이야기하면. 특히나 변동성이 큰 주식은. 그런데 오늘까지도 경협주를 팔아야 되는 고민하는 사람은 주식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오늘 장이 다 밀렸으면 말을 안 해요. 예? 오늘 장이 다 말렸으면 이 말은 좀 의미가 없는데 오늘 장이 세상에 아니라 580개가 코스피가 올랐고요. 내린 거는 264개밖에 안 돼요. 근데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987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았던 장에 경협주를 붙들고 있었다면 그거는 주식을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기본이 안 된 거죠. 애시당초 주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아씨 누구 전문가가 추천해 줬는데요. 추천해 줘가지고 한 가지만 명심하면 좋겠어요. 친구가 추천했든 누가 추천했든 간에 돈은 여러분들 돈입니다. 친구한테 전문가한테 쌍욕을 하고 개새끼 저새끼 해도 그 사람이 돈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리스크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1차적 책임은 그거를 추천한 종목의 사람한테 있겠죠. 아니면 본인한테 있겠죠. 근데 돈을 지키지 못한 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이 제가 그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은 지금 이런 위치에 있어요. 26,000선 다우지수가. 빠진 장은 아니에요. 쭉쭉 안 갈 뿐이지. 그죠? 중국도 오늘 완전 슈팅이 났었는데 어쨌든 3,000까지 온 거예요. 5년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입니다. 4년 만에. 주식시장 자체가 제가 이렇게 노란 표시를 꺼놔서 여러분들이 계속 오해하시는데 저가 언제 여기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저는 시간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지수에 관한 베팅은 쉽게 못합니다. 지수에 관한 베팅이 뭔 소리냐면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 2주 전부터 계속 매도 의견 드렸어요. 지수에 관한 베팅을 해서는 못 먹어. 왜? 우리가 가장 배웠잖아요. 21선 이탈하면 매물이니까 매도라고. 삼성 매도예요. 하이닉스 21선 이탈했잖아요. 매도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때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웃긴 게 자꾸 복잡하게 하는데 원래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주가에 뭐예요? 주가는 언제 매수하는 거예요? 언제 매수의 힘이 뭡니까? 다 그냥 다 배웠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책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요. 저는 초짜라서. 한 장이면 돼요, 여러분들. 네?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하나만 보면 돼. 월량 5주라 그랬잖아요. 최소한 월봉 양봉이라. 매수임의 월봉이 양봉이구나. 주봉이 5주선은 올라가 있거나. 최소한 1봉 정도도 5일선 위에 있어야 되는. 5일선 위에 있어야 그나마 매수의 힘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과연 시장에서 제일 센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였으면은 반도체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그죠? 건들지 마.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가든 말든 이제 건들지 마요. 못 먹어요. 시세가 한 4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30% 이상 난 애들이야. 건드리지 마요. 왜 안 건드려도 충분히 장이 돌고 돌거든요. 장이란 게 돌고 돕니다. 이게 이제 주식,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릴 말씀인데, 주식 몇 년 했어요. 이거를 나이 개똥으로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매년 돌아요. 매년 돕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요? 1월에는 CS 때문에 IT가 강합니다. 2월에는 그 찹 바이오가 약해요. 상패 리스크 때문에. 3월에는 내수주 강합니다. 대형주 잘 안 가요. 내수주 강해요. 그 중국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죠. 4월은 또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보통 쉬어요. 네, 쉰다고. 5월 되면 5월부터 이제 이때부터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데 쭉쭉쭉쭉 가다가, 예? 거의 이게 3, 6, 9, 12잖아요. 동시만기가. 그리고 동시만기면서 이게 분기 마지막이잖아요. 분기 마지막 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치를 보니까 3, 6, 9, 12를 벗어났을 때가 장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2월 또는 4월 또는 5월 또는 7월 이런 식으로 그 3, 6, 9, 12를 딱 벗어날 때가 좋아요. 지금은 3월이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어떤 가정을 가져와는 되게 중요한데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8월달 더럽게 재미없어요. 9월달 변동성 심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쭉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골프를 좋아합니다. 골프 뭐 20년 구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구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마나 그 시간에 집중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집중했냐. 내가 최소한 주식을 가지고 내가 집에 가게에 도움을 되고 내가 노후에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올해 한 해만이라도 예? 올해 한 해만이라도 무조건 손절만 외우세요. 손절. 계속 손절만 생각해 보세요. 돈 법니다. 저는 맨날 먹는 것 같습니다. 저 손절 많이 해요. 손절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이 안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무시하게 생각보다 강한 장이에요. 제가 좀 쉰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의심은 갖고 있어요. 코스피는 확신이 왔어요. 여기까지 떨어지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닥 오늘 돌려놨지만 만약에 내일 다시 여기 730선까지 건드리면 제 생각이 맞겠구나 생각할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만약에 코스피가 760으로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코스피가 안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두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은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는 바이오가 많고 여기는 IT가 많아서 안 움직일 수도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은 같아요. 만약에 코스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코스닥도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장은 제가 말한 게 이 동그라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뭐 3월 말에 떨어져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3월 달은 어느 정도 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일단 첫